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일국 양제 폐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지만 이런 꼼수를 미국이 알아채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결국 파나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반에 걸쳐서 거리두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꼼수가 들통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중국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6일 중국 지국장으로 일했던 카스지 나카자와 편집장의 가까이서 본 중국 코너 글을 통해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배경에는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 폐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현재 파나마 운하의 양쪽 항구를 홍콩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이 시진핑의 일국 양제 폐기로 중국의 예속화됨으로써 중국의 의도 여하에 따라서 비상시에 파나마 운하까지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결국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2월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인 파나마 운하 운영과 관련한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파나마 운하의 홍콩 운영사가 중국에 의해서 은밀히 통제되고 있으며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라고 짚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 항구를 관리하는 회사는 홍콩 소유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게 1대1로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남미 지역의 좌파 국가화와 맞물려서 중국의 1대1로를 미국의 턱밑까지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중요한 무역 통로인 파나마 운하까지 중국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상황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실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에서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가 1997년에 파나마 운하의 양쪽 항구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이 개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 홍콩을 휩쓸었던 민주화 시위 이후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위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처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안 철회를 요구한 활동가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2020년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갑자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오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콩이 완전히 중국 본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이면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든 것이고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색깔을 빼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파나마를 찾아서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루비오 장관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위협적이며 영구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미국과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적 결정을 파나마 측에 알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에게 동맹국이라도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즉시 줄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조처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전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1999년 파나마에 이양한 운하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이 결국 파나마 정부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주장에 어느 일부분 하나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파나마 정부가 2017년에 처음 체결된
1대1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 홍콩계 업체와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4일 호시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는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파나마 정부가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물리노 행정부는 이미 전임 행정부가 처리한 갱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계약 갱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한 상황입니다.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는 파나마 운하 양끝단 지역에 있는 말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 일간 라프렌사 파나마는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파나마 당국과의 계약 연장을 통해서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운하 운영권 환수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거듭하자 파나마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서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그간 파나마 운하의 통제와 운영이 주권의 문제에 속한다고 맞서왔던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 미국 국방부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를 내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과 물리노 대통령이 통화해서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이어서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노 대통령은 헥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의 이런 발표는 파나마시티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미국 최고 외교관으로서의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선택한 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14년 개통한 파나마 운하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리 통제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해서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의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 8천 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그러면서 이를 환수하겠다라고 밝혀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2개 항구 운영권을 맡긴 것이 미국과의 협정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반면 파나마는 트럼프 1기 임기 초반인 지난 2017년에 외교적 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전환을 했고 1대1로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나마 1대1로 참여는 파나마 운하를 소유한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있어서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강공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